이러고 그냥 협조 거부라고 하면서 거절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동시 감정으로 가자. 근데 그건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말이 안 돼서 그 녹취록들을 기록으로 다 남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참 제정신은 아니죠. 우 투더 양 투더 우 후. 안녕하세요, 이상한 설계사 우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되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건 꼭 필요한 주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얘기는 꼭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험사와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막 판매할 때는 다 해줄 것처럼 판매를 했는데 실제로 걸렸는데 지급을 못 받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덜어 있는 것 중에 요즘에 가장 핫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던 일이고요. 오늘은 경험 얘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객분 중에 저랑 동갑내기 남자분이신데요, 건강검진 도중에 뇌혈관 진단이라는 걸 받으셨어요. 이 뇌혈관 진단비라는 단어는 사실은 2017년도까지는 되게 소극적으로 판매가 되었어요. 몇몇 회사만 이렇게 판매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게 확충이 되면서 보험도 상품이다 보니까 경쟁이란 걸 하게 되잖아요. 경쟁을 통해서 2018년도부터는 좀 많은 활성화가 돼서 지금까지도 꽤나 높은 금액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요, 뇌졸중 진단비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 뇌졸중은요, 뇌경색과 뇌출혈일 때 보장을 해주는데, 이거는 대뇌동맥에 한해서입니다. 대뇌동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뇌에는 작은 혈관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이 작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고 통칭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뇌혈관 진단비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대뇌동맥이 아닌 혈관들까지 보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뇌경색, 뇌출혈뿐만 아니라 기타 뇌혈관 질환까지도 다 보장을 받는다라고 해요. 이걸 질병 코드로는요, I60부터 I69까지 코드를 써요. 총 10개의 코드를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담보죠.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이제는 뇌혈관 진단비가 있고 그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본격적으로 판매가 됐던 게 몇 년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경험을 제가 작년에 했습니다. 우 투더 양 투더 우 후. 제 고객분 중에 남자분이 뇌혈관 진단을 의심을 받아서 진료 의뢰 소견서를 하는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을 예약을 하고, 그때 막 의료 대란이라 되게 힘들게 예약을 하셨어요. 한 2달 만에 대학병원 가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최신식 기계를 통해서 재검사를 받아서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혈관 질환에서 I67 코드를 받았죠. 그러면은 뇌혈관 진단이면 뇌혈관 진단비를 가입한 보험사에서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청구를 하려고 저한테 문의가 왔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입한 지가 지금 3년 정도밖에 안 됐고, 3년 정도 되면은 현장 심사를 무조건 진행을 할 거고, 중증 질환이고 이게 12,000원짜리인가 밖에 안 되는 보험이었어요. 근데 2천만 원이 나오는 데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걸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 철저한 조사를 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좋게 포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하기 전에 충분한 서류 검토가 필요해서 제가 의사 소견서, 주치의 소견서까지 좀 받아달라고 해서 주치의 소견서까지 받아왔고, 전체 진료 의뢰 기록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구를 했고요. 청구를 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총 3군데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는데요, 3군데 중에 한 군데는 2016년도에 가입한 보험은 그냥 지급이 됐습니다. 이때는 보장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급을 했어요. 또 두 번째는 여기도 보장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3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장 심사를 했느냐? 했습니다. 현장 심사는 했으나 뭐 큰 무리 없이 지급이 됐습니다. 1,000만 원이 지급이 됐죠. 이제 제일 많은 금액이 있고 가장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보험사가 있었는데, 여기는 2,000만 원을 보장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현장 심사를 진행을 했고요. 현장 심사라는 거는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사한테 조사를, 심사를 할 수 있게끔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환자분들을 만나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의료 기록을 떼서 검토를 하는 거죠. 이걸 현장 심사라고 하는데, 현장 심사를 진행을 했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런 전화가 옵니다. 검토
결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치 소견서도 있고 진단서도 확정 진단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3 의료 자문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의료 자문에 대해서 막 서치를 많이 해보실 거예요. 그러면 다들 동의하지 말라는 말밖에 없어요. 동의하지 말아라. 동의하면 못 받는다. 그 이유는요, 의료 자문이라는 거는 보험사가 내 의료 기록을 떼서 의사한테 이 의료 자문을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고 의료 기록들을 보고 진단을 다시 내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동의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우 to the 양 to the 우. 후.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이 의료 자문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느냐? 저는 이 영상을 남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설계사분들, 손해사정사분들이 의료 자문 동의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해결법을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해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도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1,000만 원 이하의 보험금 분쟁은요, 소송을 거의 하지 않아요. 왜? 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거대한 보험사랑 싸워서 지게 되면 소송 비용도 나가고 돈도 못 받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을 포기하게 되죠. 소액일 때.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는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거절할 수 있는 범위들을 합법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자, 어떤 불법들이 있느냐? 제가 그분의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 굉장히 많죠. 자, 첫 번째 현장 심사를 하는데 누가 위탁을 했어요? 위탁은 보험사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손해사정사들은, 그 회사는 위탁받은 회사가 요청하는 요건들을 충족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현장 심사를 통해서 내 기록들을 통해서 손해사정서라는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보험사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 제출 서류를 보면요, 뇌 MRI 검사상 경도 서혈관 질환 소견으로 확인되는 바 진단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필요로 제3 의료기관의 의적 감정 진행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귀사의 최종 검토 후 처리가 요망됨. 자, 제3 의료기관의 의적 감정 진행이 필요하다라고 사정서의 보고서로 제출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뇌관 질환으로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므로 제3 의료 자문을 통해서 명확한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근거로 보험사는 의료 자문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럼 제3 의료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의료 자문 시행은 할 수는 없어요. 법이 그래요. 그래서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렇게 서류 반송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청구권은 반송시키겠다. 없던 걸로 하겠다. 의료 자문을 동의하게 되면 그때 다시 자기네들이 진행을 하겠다. 청구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보험금 지급 거부죠. 이거는. 욕은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진짜 화가 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걸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관상의 내용과 보험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손해사정의 의무, 기타 등등 법을 근거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일단 현장 심사자는 손해사정사가 아니라 보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은 없고요, 보조인으로 등록해서 손해사정사 대신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제 녹취록도 이렇게 다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보고서는 애초에 보험사가 그렇게 좀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이건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위법입니다. 왜 위법이냐면 보호법 189조인가 그럴 거예요. 손해사정의 의무 해가지고 몇 년 전에 개정이 되었는데 1-2를 보면요, 보험사 또는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그 누구에게도 유리하게 손해사정을 하는 업무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탁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정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법 행위가 맞죠. 두 번째, 그러면 의료자문을 거절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느냐? 보험법 약관상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 이 얘기는 보험사는 이 현장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를 원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걸 거절할 경우에는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되 보험금은 지급해야만 한다 라고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마치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죠, 보험사는. 그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래서 서류 반송 안내를 봤더니 제3의료기관 의료자문 및 신체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고객님의 협조 거부로 추가적인 심사 진행이 불가한 바 부득이하게 청구하신 보험금에 대한 서류 반송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협조 거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진짜로 협조 거부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2항에 보면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번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의료자문이라 함은 보험사가 요청하는 의사한테 내 의료 기록을 보여주고 다시 진단을 받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제공받는 자는 누구냐? 제3자를 뜻하는 거겠죠. 그 제3자를 저한테 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자는 누구냐? 내 의료자문을 볼 의사겠죠. 실제로 의료자문 동의를 요청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 의료자문을 볼 사람에 대한 의사에 대한 정보를 나한테 알려주어라.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 그 법에 알맞게 알려줘라 했더니 보험 담당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 자문의는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의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이가 없죠? 여러분, 이게 말장난 같은데 의사의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되고 내 개인정보 보호하면 안 되나 봐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의료자문을 시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자, 근데 그러면 어떤 법이 상위법이냐?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으로 정한이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훨씬 더 상위법으로 바라보입니다. 그래서 보험약관상에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병원은 알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정당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러고 그냥 협조 거부라고 하면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오케이, 그렇다면 동시감정으로 가자. 동시자문이라 함은, 동시감정과 동시자문은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서로 합의하에 병원이나 의사를 지정을 해요. 그럼 그 지정한 병원에 가서 그 의사에게 내 자료를 보여주면서 재검토를 받는 거, 재진단을 받는 게 동시자문이고요. 그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고 다시 진단을 받는 게 동시감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시감정이나 동시자문으로 진행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럼 보통 뭐라고 할까요? 금 PD님, 뭐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쵸? 근데 그건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거기서 확신을 얻었어요. 얘네들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구나. 자, 이제 보험법에는요, 이런 게 돼 있어요. 의료자문 내부 통제 기준표라는 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의 일반 원칙에 뭐라고 돼 있냐면, 1번에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근데 신기하죠. 의료자문만 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돼요. 참 신기한 일이야. 남용되지 말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요,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결과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의학적 증거에 대해 명확한 반증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3번은요,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니, 보기에는 소비자한테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어, 내부 통제 기준표에도. 그래서 왜 거절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미 검사 결과지가 다 있고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판독지도 있고 CD도 있는데 뭐하러 동시감정을 또 합니까? 동시자문은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절하겠대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돼서 그 녹취록들을 기록으로 다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거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라고 해요. 그분들도 이제 화가 났겠죠. 너무 이제 저랑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거절을 받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요, 일단 판례를 찾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의 판례를 찾아냅니다. 이 내용은 뇌혈관 진단을 받은 분이 똑같이 거절을 받은 거죠. 그래서 봤더니 경도의 만성 소혈관 질환으로 기타 뇌혈관 질환 I67 코드를 받았던 이 청구권이, 보험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뇌병성이거나 제7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상 백질변성 G코드에 해당이 되므로 뇌혈관 질환으로 지급이 어렵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타 혈관이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엔 소비자가 항소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겼거든요. 1차, 2차 다. 근데 어떤 이유로 소비자 편을 들어줬냐? 제7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 그러니까 질병 코드를 나누는 분류표가 있어요. 따라 진단명을 정하면 백질변성이라는 기전을 중심으로 본다면 기타 명시된 뇌혈관 질환 I67.8로 분류가 가능하고, 백질변성 코드가 추가되기 전인 6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면 기타 명시된 뇌혈관 질환을 분류가 가능하다라고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현재 7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 전인 6차 때는요, 백질변성이라는 질병 코드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질변성은 뇌혈관 질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질병이므로 뇌혈관 질환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결이 내려져 있는 판례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민원을 다시 넣기 시작을 했죠. 근데 민원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서를 변호사를 통해서 같이 발송을 하고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해서. 뭘 더 했을까요? 제가 한 가지 더 한 게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어떤 고발장을 제출을 했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벌칙이 있는데, 그 벌칙이 뭐냐면 3천만 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벌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일단 귀찮게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고발을 하죠. 거기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법에는요, 개인정보보호법 59조 금지행위에는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마치 동의 안 하면 이거 보험금 지급 안 될 거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속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거짓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합니다. 저도 참 제정신은 아니죠. 저는 화가 나면 못 참아요. 실익이 없어서 저는 소송 다 합니다. 30만 원짜리 때문에 200만 원을 태우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들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받아냈습니다. 심지어 사과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론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요, 손해사정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입증 자료들이 있어야 돼요. 보험금 청구는요, 그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 피보험자, 계약자들이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입증을 못한다면 지급 받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 to the yang to the 우. 후. 근데 이거는 아주 명확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2017년 이후부터 이제 18년부터 본격적으로 뇌혈관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단위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경쟁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실제로 지급하는 것들이 이제부터 슬슬 시작이 되는데, 청구가 들어오는 것마다 다 지급이 되면 보험사는 엄청난 손실이 생길 겁니다. 그 손해를 방어를 하려면 명확하게 지급을 해야 할 것과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해놔야겠죠. 실제로 이게 분쟁을 통해서, 의료자문을 통해서 지급을 하다 보면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의료자문을 통해야만 지급이 된다가 이제 기정화 사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비슷한 청구권이 들어와도 또 의료자문이 당연히 시행이 돼야 되고, 시행 결과 지급 여부가 판단이 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들겠죠. 그럼 보험사는 손해율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저의 고객분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뭐 결국에는 소송까지 가야 되는 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다행히 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잘 지급을 받아서 잘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우 to the yang to the 우. 후.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다음번에 또 다룰 건데요, 이 손해사정 현장 심사가 나오는 이유와 그 현장 심사자들이 어떤 스탠스로 나오느냐, 그리고 어떤 보고서를 어떻게 제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현장 심사에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실제 사례들이고요. 의료자문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실제로는 거절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의료자문을 동의하지 마세요라는 영상은 큰 의미 없습니다. 동의하지 마세요보다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현장 심사와 의료자문 거부를 통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보험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걸 보험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사실은 그 안에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우리는 싸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싸워가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설계사의 능력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엔 제 자랑이었네요. 저의 능력치는 매우 뛰어납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 녹취록들 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 채널 구독을 꼭 하셔서, 알림 설정 꼭 하셔서 그런 중요한 내용들,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자문 동의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방어해 봅시다. 이상한 설계사 우양호 채널 많이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